네, 변함없이 1시 2분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인데요. 왜 웃습니까?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은 네. 그 청자켓, 네. 데님 자켓을 보니까요. 유덕화가 떠오르네요. 네. 저희 세대에서는. 정자켓이 잘 어울리는 사공. 예,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마음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풀지 못하는 뉴스들 투성인데 네. 기준금리 0.5% 올렸습니다. 3%예요, 기준금리가. 네, 맞습니다. 한은금융통합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1999년에 기준금리가 도입이 됐는데 이 일에 처음으로 0.5%포인트 인상을 한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상 첫 5회 연속 인상 결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사실 미국 기준금리도 그렇고 유가 달러 상황 보면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게 빅스텝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결정 내렸나 보네요. 네, 미 연준이 지난달 20일에서 2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죠.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에서 3.25%로 뛰었습니다. 한은이 이번에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격차를 줄이긴 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높은 상황이고요. 한미 금리 역전폭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에서 4.5%포인트까지 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 최대 1.25%포인트 인상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번 달과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더 오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요?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역전폭이 커질수록 높은 금리를 쫓아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네.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는데요. 지난 11일 서울 외환시장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22원 80전 내린 달러당 1,335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빅스텝을 밟아서 조금이라도 금리 역전폭을 줄여놓을 필요가 컸던 셈이죠. 예전에는 막 우리가 노동력이라든지 재료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아서 달러로 받았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올라가도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데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자재나 여러 가지를 달러로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또 달러로 받습니다. 결국은 이 환율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 물가도 지금 사실은 걱정이에요. 다 체감하고 계시는 걸 텐데 물가 안정이 한은의 가장 큰 목표긴 합니다만. 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 덕분인데요. 하지만 외식과 가공식품처럼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품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가 상승의 수요자 측 압력을 보여주는 개인 서비스 물가는 6.4% 뛰면서 지난 8월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고 하고요.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이 9%로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던 에너지 물가가 또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이번 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지난 5일 합의하면서부터입니다. 배럴당 현재 80달러 선으로 떨어졌던 서부 텍사스유는 지난 10일 기준 배럴당 91.13달러로 다시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폭탄과 총알이 아니라 돈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같다는 생각 들죠. 우리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데 저는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이제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가 두려워서 네. 마트에서 치킨을 사서 집에서 튀겨주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물가 인상이 보여주는 단면이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3% 시대이긴 한데 더 올라갈 우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빚진 분들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지난달 말 연 7%를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에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8%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 이자는 6조 5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 1인 평균 연간 이자는 30
32만 7천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도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겠습니다만 두 번째 소식 전에요. 3993님이 이슈앤피플의 4가지 핵심 뉴스 오후에 여담 소재거리로 짱입니다. 매일 핫한 이슈들의 깔끔한 대안들을 너무 쉽게 얻어가는 것 같아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사베사공 팬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최고 득점으로 장수 프로그램 되길 응원합니다까지 나왔습니다. 네. 3993님 감사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커피 쿠폰 준비했는데요. 유튜브로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듣고 계신 모습 캡처해서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화면 딱 캡처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사베사공이 좀 까불까불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번인데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유명 커피 브랜드의 커피 쿠폰 선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감 열리고 있는데 기재위, 행안위, 국토교통위 이렇게 상임위 7개가 지금 국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안위가 좀 주목되고 있네요. 네, 행안위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데요. 오늘과 모레 서울시청에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TBS 지원 폐지, 반지하 퇴출 정책, 택시요금 인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쟁점별로 한번 볼게요. TBS 지원 중단 조례안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오 시장은 TBS의 교육방송 전환 의지를 내비쳤으면서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88억 원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폭우 때문에 또 나온 반지하 퇴출 정책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네. 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서 반지하 가구를 점차 없애고 또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매달 월세 20만 원씩 보조하는 계획 세웠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던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도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 문제 등을 이 각종 이슈들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신임 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국감에서 좀 다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계는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반노동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면서 임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예. 네. 과거 좀 굉장히 극렬한 반응 또 태극기 집회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이죠. 독감 무료 예방 접종도 시작되네요.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은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는 오는 17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20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인데요.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은 올해 안에 접종해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와 함께 트윈데믹 논란 우려도 되는 건데요. 독감 예방서 저는 사실 어제 돈 내고 맞았거든요. 꼭 독감 예방 접종도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아야 되나요? 네,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전국 2만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우미 홈페이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기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되는 거 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또 임산부는 산모수첩으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 접종 대상자분들 꼭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백신 접종은 좀 주의할 게 많아요. 맞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해야 이상 반응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보호자와 접종 대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내원 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네. 또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대기할 때 몸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따뜻한 옷 미리 준비하시고요. 접종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머무르고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에 귀가하셔야 됩니다. 이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독감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싸워서 이겨내는 방법을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획득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안 좋거나 오한이 있으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컨디션이 무척 안 좋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맞으시면 더 손해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코로나19 모더나에서 만든 이가 백신 오미크론의 다양한 변이를 대응한다라는 이 백신도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왼팔엔 코로나 백신, 오른팔엔 독감 백신을 맞는 등 이렇게 접종 부위를
네.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또 긴 문자인데요.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다정하게 저와 나란히 찍힌 사진을 위주로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 여러 번 알려듣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듣고 계시는 운전자분 많으신데요. 자, 오늘부터는 범칙금, 벌점 정상 단속된다고요? 네, 경찰청이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어제자로 끝나서 이제 단속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멈추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건너오려고 하는데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지나가고 안전할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이게 한 계도 기간 1개월 정도 운영한다 이렇게 말이 있었잖아요. 네, 다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연장했고요. 또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라는 게 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너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또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또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전히 끝난 뒤에 서행 통과해야 합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의 목숨, 안전 뭐 이게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저는 사실 빨간불일 때 좀 늦게 건너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건너갈 무렵에 그냥 제가 가장 안쪽 차선에 있었을 때 지나갔었거든요. 위반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사람이 도로에 없을 때 건너려는 의사가 없을 때 안전하게 지나가셔야 된다는 것, 특히 횡단보도나 우회전하실 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은 10점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중과실로 인정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단속도 있을 테니까요. 단속 걸리시면 또 그것도 속상하니까 안 걸리셔야 될 만큼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단속보다 보행자의 안전, 사람의 네. 안전을 우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호영 아나운서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슈앤피플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듣고 계시다 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동료 멘트 한마디 해주고 나가시죠. 여러분 부탁해요. 네, 이런 상황 계속 이어지도록 이런 오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평소에도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